이 집과 전 재산을 며느리 김명자에게 상속한다. 김명자에게 이 집과 전 재산을 물려준다. 2023년 11월 서울 모 병원 장례식장. 변호사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둘째 아들 진수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형수님한테 전 재산을 다 준다고요? 셋째 아들 영수 씨도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우리는 친아들인데 형수님이 다 가져간다고요? 빈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명자 씨, 올해 55.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30년간 자신을 구박하고 차갑게 대하고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전 재산을 자신에게. 형수님,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신 겁니까? 진수 씨가 명자 씨를 향해 다가왔어요.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협박한 거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 경숙 씨도 날카롭게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명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작년 12월 온전한 정신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정신감정도 받으셨고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왜요? 도대체 왜 형수님한테 전부를 준다는 겁니까? 영수 씨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봉투 하나를 명자 씨에게 건넸어요. 고인께서 김명자 씨에게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계실 때 읽어보시라고요.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명자에게 미안하다. 빈소를 빠져나온 명자 씨는 복도 한쪽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시어머니의 글씨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미안하다라니. 무엇이 미안하다는 걸까요? 명자 씨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3년 봄 25살의 명자 씨는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 동욱 씨는 30살의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명자 씨는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명자 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맞이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짧은 인사말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새 며느리라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아침 6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은 모두 명자 씨 몫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둘 있었는데 둘째와 셋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께 칭찬만 받았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참 알뜰하네. 장도 이렇게 잘 보고 막내 며느리가 해준 국은 참 맛있어. 솜씨가 좋아. 같은 일을 해도 명자 씨에게만은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명자야, 이 김치 왜 이렇게 짜? 다시 담가. 방 청소 이게 뭐야? 구석구석 제대로 안 닦았잖아. 처음엔 정말 자신이 못해서 그런가 싶어서 더 열심히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동서 셋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데 명자 씨만 유독 많은 일을 시키셨어요. 명자야, 너는 전 부치고 있어. 애들은 다른 거 해. 명자야, 설거지는 내가 해. 애들은 피곤하대. 둘째 며느리 경숙 씨가 미안해하며 다가왔어요.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동서는 가서 쉬어. 명자 씨는 웃으며 손을 저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대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남편 동욱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만 좀 그러시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엄마는 원래 며느리들한테 다 그래. 아니야, 동서들한테는 안 그러시던데. 명자야, 내가 예민한 거야. 엄마한테 잘해드려. 알았지? 남편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그렇게 혼자 소가리를 했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딸 은지, 둘째 아들 민수. 명자 씨는 아이들을 키우며 시댁일도 소홀함 없이 해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손주들에게도 차별을 두셨습니다. 둘째 집 아들, 막내 집 딸들은 그렇게 예뻐하시면서 명자 씨 아이들에게만은 무심하셨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은지가 상장을 들고 달려가도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게 끝이었어요. 다른 손주들한테는 용돈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은지와 민수에게만은 그런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느꼈어요. 엄마, 할머니가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을 때 명자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하셔. 그냥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명자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멀리하고 계신다는 거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냉대를 받아야 하는 걸까? 그러다 2013년 명자 씨가 45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 동욱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그날 저녁 남편은 명자 씨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명자 씨는 넋을 잃고 울었어요. 비록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동욱 씨는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시동생들이 명자 씨를 불러 세웠어요. 형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도 돌아가셨고 형수님도 이제 따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저희가 모실 테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 씨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아, 나를 내보내려는구나. 막내 영수 씨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인생도 있잖아요. 아직 젊으신데 재혼하실 수도 있고. 재혼이요? 명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재혼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모실 거예요. 형수님 하지만 어머니는 제 시어머니세요.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제가 어머니를 버릴 순 없어요. 시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칠순이 넘은 어머니를 모시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럼 형수님이 모시시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명자 씨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남편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는 더욱 쇠약해지셨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나시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명자 씨는 시어머니 방 옆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밤중에라도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기 위해서였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죽을 쓰고 시어머니가 드실 수 있게 잘게 썰어드렸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몸을 닦아드렸어요.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물 좀 떠와. 네, 어머니. 이불 좀 덮어줘. 네, 어머니.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없었어요. 그저 명령하듯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동서들이 가끔 문병을 왔어요. 어머니, 제가 해드린 미역국이에요. 경숙 씨가 가져온 음식을 시어머니는 맛있게 드셨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 솜씨는 역시 좋아. 그 옆에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간호한 명자 씨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명자 씨는 자문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분명 미움받고 있는데 왜 떠나지 못하는 걸까? 그건 아마도 명자 씨 자신의 성격 때문이었을 거예요.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 그리고 어딘가에 작은 희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단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은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게 됐어요. 민수는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명자 씨가 걱정됐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가 간병인 구해줄게.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엄마, 할머니는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주신 것도 아니잖아. 은지의 말에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야. 나 때문에 너희도 할머니한테 섭섭함을 느끼게 해서 미안해. 엄마.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2023년 가을,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고 의사는 말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명자 씨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시동생들도 자주 왔지만 밤을 새우며 간호한 건 명자 씨였어요.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명자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명자야. 네, 어머니. 고생 많았다.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서 따뜻한 말을 건네신 거였어요. 명자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야말로 부족한 며느리였는데. 시어머니는 무언가 더 말씀하려다가 그냥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명자 씨는 복도에 앉아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비밀을 감추고 계셨던 걸까요? 빈소에서는 여전히 시동생들의 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뭘 한 거 분명합니다. 명자 씨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이 편지를 읽어야겠어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지 명자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봉투 안에는 30년간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의문의 답이 들어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은 명자 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걸.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지와 민수는 명자 씨가 쉬라고 해서 각자 집으로 보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홀로 앉아 명자 씨는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지 두려웠거든요. 어머니는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걸까? 왜 전 재산을 나한테 물려주신 걸까? 명자 씨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30년. 참 긴 시간이었다. 나는 그 긴 시간 동안 너를 힘들게 했어. 구박하고 냉대하고 너와 내 아이들을 멀리했지. 너는 늘 궁금했을 거야. 왜 나만 그렇게 대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명자야,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이제 너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 온 것 같구나. 명자야, 사실은 말이다. 너는 내 딸이었어. 명자 씨는 편지를 읽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딸이라고?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968년 나는 21살이었어. 대학생이었지. 그때 한 남자를 만났어. 정말 사랑했지. 하지만 우리 집안과 그 남자 집안은 원수지간이었어. 집안 어른들이 절대 반대하셨지. 그래도 우리는 사랑했어. 몰래 만나고 미래를 꿈꿨지. 그리고 너를 가졌어. 하지만 그 남자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너를 임신한 걸 알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집안에 알릴 수도 없었고 혼자 키울 수도 없었지. 그래서 너를 낳고 입양을 보냈어. 1969년 3월 15일 너는 어느 고아원으로 보내졌어.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단다. 그 후 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 내 시아버지였지.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어. 세월이 흘렀어. 너를 보낸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만 일상에 묻혀 지냈지. 그런데 1993년 봄 큰아들 동욱이가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어. 그 여자가 바로 너였어, 명자야. 명자 씨는 편지를 읽다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명자 씨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를 본 순간 알았어. 입양 보낼 때 내 발목에 작은 점이 있었거든. 콩알만 한 검은 점. 너는 그 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생년월일. 1969년 3월 15일. 내가 너를 낳은 날. 틀림없었어. 너는 내가 보낸 그 아이였어.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니? 명자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동욱이는 내 오빠고 너희 결혼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니? 이미 결혼식 날짜도 잡혀 있었고 너와 동욱이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어. 나는 밤마다 고민했어.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진실을 알게 되면 너는 얼마나 충격받을까? 동욱이는 어떻게 될까? 두 집안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나는 침묵하기로 했어. 너희가 결혼하도록 내버려뒀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단다. 명자 씨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계속 편지를 읽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명자야, 이제 너에게 또 하나의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내가 이 편지를 읽으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야. 하지만 알아야 해. 동욱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었어. 명자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내가 동욱이 아버지와 결혼한 건 1970년이었어. 너를 보낸 다음 해지.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 결혼에는 비밀이 있었어. 남편에게는 이미 아이가 있었어. 동욱이었지. 남편이 젊은 시절 다른 여자와 사귀다가 낳은 아이였어.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홀연히 떠났대.
남편은 혼자 동욱이를 키우고 있었지. 나는 그 사실을 알고 결혼했어. 동욱이를 내 아들처럼 키웠지. 그러니까 명자야. 너와 동욱이는 남남이었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너는 내 딸이고 동욱이는 내 남편의 아들이었지만 너희 둘 사이에는 어떤 혈연 관계도 없었던 거야. 명자 씨는 편지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 동욱 씨는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자신과는 정말 아무 혈연 관계가 없는 거네요.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안도했어. 적어도 너희는 진짜 혈연 관계가 아니구나. 그럼 너희 결혼은 잘못된 게 아니구나. 하지만 동시에 더 괴로워졌어. 만약 내가 처음부터 동욱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라고 말했다면 너는 안심했을까? 아니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했을 거야. 그럼 저는 누구예요? 동욱 씨는 누구고요? 그렇게 물었겠지. 그래서 나는 침묵했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평범하게 사는 게 너에게 행복일 거라고 믿었어. 나 혼자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기로 했지.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 명자 씨는 시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만약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명자야, 너는 훌륭한 아내였고 훌륭한 엄마였어. 동욱이를 사랑으로 대했고 은지와 민수를 잘 키웠어. 동욱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너는 나를 끝까지 돌봐줬지. 나는 그런 너를 보며 매일 가슴이 아팠어. 내 딸인데 안아주지도 못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나는 너를 멀리했어. 차갑게 대했어. 구박했어. 그래야 내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았거든. 너를 가까이 하면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것 같았어. 너를 다독여주고 싶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명자야, 너는 잘못이 없어. 하나도 없단다. 모든 건 이 어리석은 엄마의 잘못이야. 명자 씨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30년간의 구박,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명자야, 이제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이 편지를 읽고 나면 봉투 안에 또 하나의 서류가 있을 거야. DNA 검사 결과지야. 너와 동욱이의. 내가 몰래 검사한 거야.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거든. 결과는 명확했어. 너희는 혈연 관계가 아니야. 그 서류를 보면 너는 안심할 수 있을 거야. 너희 결혼은 잘못된 게 아니었어. 은지와 민수는 아무 문제 없는 아이들이야. 명자야, 이제 짐을 내려놔도 돼. 너는 충분히 잘했어. 아무도 너를 비난할 수 없어. 그리고 재산 이야기야. 나는 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어. 이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야. 30년간 너를 구박하고 차갑게 대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보상. 그리고 딸로서 받았어야 할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명자야, 이 재산으로 내 인생을 편하게 살아줘. 은지와 민수에게 좋은 것 해주고 너 자신도 아끼며 살아줘. 진수와 영수에게는 각각 5천만 원씩 주기로 했어. 그들도 내 아들들이니까.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내 거야. 너는 내 딸이니까.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명자 씨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을 다시 들여다보니 과연 또 하나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펼쳤어요. 검사 일자는 1995년 7월. 명자 씨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검사 대상자 김동욱,
김명자. 결과 혈연 관계 없음. 명자 씨는 그 결과지를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혼자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시어머니는 30년간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사셨던 거예요. 친딸을 며느리로 맞아야 했던 고통.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절망.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침묵. 명자 씨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그 속에 담겨 있던 것은 사랑이었어요. 미움이 아니라 너무 큰 사랑이었던 거예요. 밤은 깊어갔고 명자 씨는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일어났습니다. 밤새 울고 또 울었더니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 읽은 편지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친딸이었어. 남편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 잘못된 게 아니었어.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제 혼자 계시는데 걱정됐어요. 응,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우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제가 갈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좀 있고 싶어. 명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실은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걸, 아버지는 할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야 할까요?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30년간 침묵하셨어요.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명자 씨에게 진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명자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동생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진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유언장 것 말입니다.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명자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만나죠. 며칠 후 명자 씨는 카페에서 시동생들을 만났습니다. 진수 씨와 영수 씨,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까지 모두 나왔어요.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형수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신 겁니까? 영수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어머니가 형수님한테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신 겁니까? 우리는 친아들인데 각각 5천만 원씩만 받고요. 그건 저도. 명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숙 씨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우리도 어머니 장례식 때 열심히 도왔어요. 그런데 형님만 재산을 독차지하시는 건 말이 안 되죠. 명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편지 내용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편지를 명자 씨에게만 보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아니, 정말 그랬을까요? 명자 씨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명자야, 이제 짐을 내려놔도 돼. 어머니는 명자 씨가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럼 진실을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명자 씨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시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요? 명자 씨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시어머니의 편지가 든 봉투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만 보라고 하신 편지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편지요? 명자 씨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럼 이해하실 거예요. 진수 씨가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심하게 읽던 그가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영수 씨도 옆에서 편지를 함께 읽었어요. 그들의 부인들도 차례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카페는 긴 침묵에 잠겼어요. 한참 후 진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어머니의 친딸이셨다고요? 그리고 큰형님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고요? 영수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 편지를 읽고 경숙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혼자 이런 비밀을 안고 사셨다니. 30년간 혼자 이 고통을 견디셨구나. 진수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형수님을 의심했어요. 진수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몰랐으니까. 명자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영수 씨 부인이 명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이제라도 저희가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한참을 모두가 울었습니다. 진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형수님, 아니, 누나. 네, 형수님은 우리 누나세요. 어머니의 친딸이시니까. 이제부터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명자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의 누나가 되는 건가요? 네, 우리 누나세요. 영수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동안 누나를 형수님으로만 대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명자 씨는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30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함을. 경숙 씨가 명자 씨를 안았어요. 형님,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형님을 더 챙겼어야 했는데. 영수 씨 부인도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명자 씨는 그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진수 씨와 영수 씨는 더 이상 유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명자 씨를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누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드시고 계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죠?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명자 씨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명자 씨는 시동생들과 함께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명자 씨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진수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형수님, 아니, 누나를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제 고통받지 마시고. 영수 씨도 목이 메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가 명자를 잘 돌봐줘. 명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 씨는 은지와 민수를 불렀어요. 엄마, 왜 부르셨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명자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뭔데요, 엄마? 무슨 심각한 일 있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앉아라.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아이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자 씨는 천천히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가 실은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것. 아버지는 할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게 괜찮다는 것. 은지와 민수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엄마의 친엄마셨다고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야. 진실을 알면 우리가 혼란스러워할까봐 차라리 침묵하신 거지. 명자 씨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잖니. 할머니의 사랑을. 할머니. 은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해했어요. 할머니가 절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민수도 미안해요, 할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아이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명자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한테 외삼촌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지금처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라고 불러.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알겠어요, 엄마.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아빠는? 아빠는 우리 진짜 아빠 맞죠? 명자 씨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아빠는 너희의 진짜 아빠야. 그건 변함없어. 다행이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편지를 한 통 썼어요. 시어머니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편지를 씁니다. 30년간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어 있던 뜨거운 사랑을. 어머니의 구박 하나하나가 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랑을 주셨어요. 침묵이라는 사랑, 거리를 두는 사랑, 혼자 아파하는 사랑.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딸 명자가. 명자 씨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어 시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묘비 앞에 편지를 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며 하늘로 연기가 올라갔어요. 명자 씨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가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께 닿기를 바랍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명자 씨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좋은 일을 하기로 했어요. 상가 건물 일부를 미혼모 시설에 기부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던 여성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아원에도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보냈던 바로 그 고아원이었어요. 저희 고아원에 이렇게 큰 기부를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 수녀님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명자 씨는 고아원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나를 보내셨겠구나.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명자 씨는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따뜻한 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명자 씨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옛날 옛적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딸을 멀리 보내야 했어요. 아이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은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딸을 딸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차갑게 대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어머니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랑도 있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어요.
명자 씨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평생 혼자 아파했어요. 하지만 그게 딸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는 모든 진실을 밝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딸은 이제야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진정한 사랑은 때로 침묵일 수도 있다는 걸.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자 씨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 생일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낳으신 날이기도 하죠. 55년 전 오늘 어머니는 저를 낳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저를 보내실 때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모든 선택이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30년간의 구박도 냉대도 모두 사랑이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크게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명자 씨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보며 명자 씨는 속삭였어요. 어머니, 저 별이 어머니인가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나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딸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명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2025년 가을. 명자 씨는 강연의 무대에 서 있었어요. 미혼모 지원센터 개소식이었습니다. 명자 씨가 시어머니의 재산으로 세운 곳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명자 씨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55년간 고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살았죠.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걸. 명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시어머니의 비밀, 침묵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편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혼자 아파하는 것입니다. 명자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 혼자 짐을 지고 사셨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저는 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도록.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명자 씨에게 다가왔어요.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잘하실 거예요.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예요. 명자 씨는 그 여성을 안아주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진수 씨와 영수 씨가 명자 씨에게 다가왔어요. 누나, 정말 멋있었어요.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영수 씨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명자 씨는 동생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또다시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어머니, 오늘 센터를 열었어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묘비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명자 씨는 꽃을 놓았어요. 어머니, 이제 저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줄게요. 혼자 힘들어하는 어머니들의 어머니가 되어줄게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명자 씨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명자 씨의 목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2년 후, 2027년 봄, 명자 씨는 고아원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아이가 달려왔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그림 그렸어요. 봐주세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뭘 그렸는데? 명자 씨는 아이가 내민 그림을 받았습니다. 그림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한 명은 할머니, 한 명은 아이. 할머니랑 저예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렸어요. 그래, 할머니도 지은이를 사랑한단다. 명자 씨는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그때 은지와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뒤따라 작은 아이들이 뛰어왔어요. 은지의 딸과 민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증손자들이 왔구나. 명자 씨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고아원 봉사 왔어요. 같이 아이들이랑 놀아줄게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명자 씨는 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진수 씨와 영수 씨 가족들도 함께 왔습니다. 누나, 오늘 점심은 우리가 준비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먹어요. 정말 고마워요. 온 가족이 고아원 식당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밥을 먹었고 어른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명자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준 사랑을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명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걸. 30년간 저를 구박하신 것도 차갑게 대하신 것도 모두 저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선택이었다는 걸.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명자 씨는 가족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명자 씨도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어머니가 지키고 싶었던 거죠? 이 따뜻한 가족, 이 행복한 미소들. 저도 이제 알아요. 어머니의 침묵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저 멀리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혈연은 우연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죠. 하지만 사랑은 선택입니다. 김순례 어머니는 평생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어요. 그 침묵은 구박처럼 보였고 냉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랑,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랑,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명자 씨는 30년 만에 그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 포옹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입니다. 혼자 아파하며 상대방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돌아봐 주세요. 그들의 침묵 속에 혹시 사랑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거리둠 속에 혹시 배려가 담겨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보세요.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행동으로, 조용한 배려로, 따뜻한 침묵으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으니까요. 30년간 며느리를 구박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 구박 하나하나가 딸을 지키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유언장에 며느리 이름을 쓴 이유. 그것은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시어머니가 명자 씨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